자, 화작문 3회, 4회 숙제로 나간 부분을 확인하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하기 전에 우선은 화작문에 대한 어떤 기본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매번 나오는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하기, 화법, 보통 3문제가 나오고, 융합에서 4 또는 5문제, 작문에서 3이나 2, 뭐 똑같지는 않지만 매번 일반적인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유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푸는 입장에서도 뭐가 있어야 되겠어?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좀 적어놨어. 자, 봅시다. 우선은 첫 번째, 말하기 전략과 관련된 문제 유형. 우선 이 경우에는 확인할 선택지를 찾는 게 우선입니다. 자, 지문을 읽기보다는 우선 확인할 선택지, 많이 봐서 알겠지만 뭐 강연이나 아니면은 어떤 이야기를 쭉 끌고 나가는 글이 대부분인데, 이때는 이 확인한다라는 건 무엇을 뜻하느냐? 처음과 글의 끝 부분에 배치될 내용들이 나옵니다. 처음과 끝에 배치될 내용. 자, 뭔가를 뭐 마무리하면서 시작한다. 시작이 아니지, 뭐 마무리하면서 끝낸다. 뭐 이러면 당연히 끝이겠고, 청중들의 반응을 살핀다. 뭐 이러면 대부분 처음입니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읽는다기보다는 확인해주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해줘야 될 거, 형태. 자, 형태란 뭐냐? 기본적으로 이 가로를 말합니다. 가로. 뭐 시각자료, 아니면 청중과의 어떤 상호작용, 이런 얘기가 나오면 분명 이 가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확인할 것은 딱 3가지. 처음이냐, 끝이냐, 이렇게 가로 안에 들어가는 시각자료 또는 상호작용 또는 청중의 반응, 구체적인 수치, 이런 것들이냐. 자, 요것만 갖고서는 선택지를 잘라주는 겁니다. 이해했죠? 대부분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그 안에 이야기들을 너무 독서 형태처럼 읽어서 이해한다라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쭉 읽어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니까 이제 시간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깨지는 겁니다. 자, 우선은 독서가 아닙니다. 특히 문학으로 따지자면 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설이 있다고 칠 때, 소설은 당연히 쭉 다 읽어야 되겠죠. 읽어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자, 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주어지는 어떤 보기에 맞춰서 부분을 발췌해 가면서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기 전략이라는 화법 상황은 이 시에 중점을 두고 문제를 푸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알겠죠? 좀 이따 한번 직접 지문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자료 활용. 보통 어떻게 나오죠, 얘? 1, 2, 3 이래서 뭐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자,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이때는 이 자료를 활용한 의도와 자료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연결해 가면서 읽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꼭 해야 되냐? 얘가 대체 어떤 자료냐? 그리고 왜 썼느냐를 중심으로 지문의 앞뒤만 보고 풉니다. 자, 지문의 앞뒤. 자, 지문의 앞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자, 이런 경우죠. 지금 자료가 딱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중심으로 앞뒤만 보면서 바로 연결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청중 반응을 얘기하는 거. 이럴 때는 누가 나오죠? 대부분 학생들이 나옵니다. 학생 1, 2, 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나오는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내용을
단위별로 요약을 해야 됩니다. 문장 단위별로 요약을 해주면서 읽어야지 분명 실패할 확률이 없습니다. 보통 보면은 본인의 어떤 읽기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굉장히 빠르게 훑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목적을 다시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지금 여기서는 틀리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게 1차 목표고 두 번째는 시간도 줄여야 된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뭐 화장문 10분 컷, 8분 컷, 12분 컷 맨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당장은 시간에 너무 목매일 필요는 없지만 분명 여기서 시간을 줄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읽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대충 읽어서는 절대 안 되지만 읽어야 될 부분들은 똑바로 읽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문제를 중심으로 간다. 자, 그래서 단위, 문장 단위로 요약한다라는 거 선택지를 판단하는데 이걸로 해당 청중을 판단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해당 청중을 판단할 것이다. 이걸로.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틀리는 문제가 바로 얘죠. 이거. 자료 활용. 이것도 당연히 요약을 해야 됩니다. 자, 자료를 보면서 하나씩 요약해 가면서 얘는 그런데 보통 보면은 이 화법은 문제 중심으로만 풀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융합에는 화법도 있지만 뭐도 있습니까? 장문도 들어있죠. 특히 이 장문에서는 글을 쓴 부분으로 인해서 틀리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지를 정말 잘 읽어야 돼. 정말 잘 읽지 않으면 틀릴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하겠지만 여기는 이해를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자, 다시 뭐라고? 여기는 장문 부분은 이해를 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요약을 한다는 것도 이해를 빠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료로 지문을 보완한다. 이 생각으로 글을 읽으면 됩니다. 장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분명 지문 안에서도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막 나오기 때문에 꼭 이해를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자, 5번 조건화. 조건화는 말 그대로 문장 안에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뭐 세 번째 조건에 만족하는 이런 걸 찾으세요. 이런 거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 1번이다. 그러면 얘를 갖고 선택지를 세로로 풉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다 읽는 게 아니고 요거 확인하느라고 쭉 밑으로 세로로 읽어 내려가라 이런 얘기고 자, 좀 이따 보면서 또 확인을 할게요. 고쳐쓰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약간 삽질이지.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해야 돼. 그 전과 그 후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어차피 내용은 3개밖에 없어. 추가냐, 삭제냐, 수정이냐. 이거밖에 없지만 전과 후를 확인해 줘야 된다. 왔다리 갔다리 좀 해줘야 된다.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 부분을 분명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답은 확실하게 보입니다. 분명 모호한 선지가 있긴 해. 모호한 게 분명 몇 가지 있을 순 있지만 그래도 얘가 답이라는 게 어느 정도 확실시돼서 나옵니다. 좀 이따 같이 풀면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마지막 문법. 이거는 더는 얘기 안 하겠어. 왜? 문법은 기본이 우선이야. 기본이 우선이 안 되니까 이 보기에서 나오는 플러스된 어떤 내용들을
읽어 내려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 돼.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렇지만 이 기본이 확실한 친구들은 보기 내용을 그냥 껴 위에 올려 놓는다라는 생각으로 풀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본을 중시해서 공부가 안 된 학생들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된다. 자, 우선 이걸 갖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선 시간이 많이 걸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읽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었더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야. 1시간이 넘어가더라고. 1시간 반이 넘어가서 안 되겠다고 해서 다시 찍었습니다. 지금 다시 찍어가지고 풀이 방식을 가르쳐주고 어느 정도 간단하게 이해하면서 풀 수 있는 과정으로 연습을 시키는 그런 용도로 이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아까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그 부분을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고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우선은 그러면 첫 번째, 앞쪽을 읽어서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들어가야겠죠. 자, 여기 부분. 자, 여기 맨 앞부분. 최근에 약속 장소를 정하거나 새로운 장소를 갈 때 지도를 보신 적이 있나요? 아, 지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쭉 읽다 보면 중요한 내용 중에 뭐가 있느냐. 여기 주관적 인식이라는 게 있네요. 자, 사실 정보보다 주관적 인식을 더 중요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천화도라는 게 있는데 그 대표적인 거다. 자, 요런 얘기를 했어. 자, 그런 다음에 글을 보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글을 다 보는 게 아니고 앞뒤를 보면서 확인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천화도는 조선시대의 세계 지도다. 자료를 제시했고 천화도의 다양한 판본 중 하나인 이 지도는 어디에 소장되어 있는데 전체 형태를 보면 세계를 원형태로 나타내고 중앙에는 뭐가 있고 바다가 있고 바다 밖에는 대륙으로 구성된 점이 그 전형적인 어떤 양식에 해당한다. 아마 이건 것 같아 지금. 그치? 그러고서는 자, 읽습니다. 기억의 자료 1을 활용해서 천화도의 전체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맞고. 그 다음에 자료 1을 활용해서 천화도의 전형적인 특징 그랬어. 전형적 특징? 여기서 분명 머릿속에 약간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기는 특징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왜 양식이라고 했는가? 약간 애매하다. 분명 이거를 보면은 전형적인 양식이라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특징 안에 들어간다라는 걸 이해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분명 이 단어 때문에 애매할 수도 있어. 그럼 삼각형. 자, 그런 다음에 니은. 자료를 활용해서 실제 나라와 상상의 나라를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했네. 자, 그랬더니 앞뒤를 읽었더니 니은 자료를 자, 여기입니다. 제시 위의 그림은 지도의 중앙 부분을 확대한 그림입니다. 나라를 가리키며 뭐 중국, 조선국이 표시된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불사국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건 실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상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네. 이외에도 바다 밖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가 있대.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중국 있고 조선국 있고 불사국. 맞네. 자, 그러면 상상의 나라를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다. 가능하네. 그 다음에 활용해서 지도 제작자의 세계관이 변화되는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지금 우리 읽었을 때 제작자가 뭔가 변화됐다. 지도 제작자의 세계관이 변화됐다. 이런 내용이 있나요? 이건 아예 없죠. 그쵸? 자, 답은 이미 4번으로 정해졌네. 자, 마지막 디귿까지 그래도 혹시 본다면 천문학에 대한 제작자의 관심이 반영되어 있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그라미들이 보이는데 28수의 별자리를 그린 것으로 제작자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 적혀져 있네요. 그쵸?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아까 전에 말하기 방식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우선은 확인할 것만 봅시다. 여기서 뭘 확인해야 되지?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경험을 환기해서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그럼 이거는 처음에 나올 거. 두 번째, 발표 순서를 안내하며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것도 처음에 나올 거네. 발표 중간에 질문을 해서 청중이 발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거는 가로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용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물음표. 4번, 청중 요청에 따라 발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추가적으로, 자, 청중의 요청이 있었다라는 건 이건 가로 안에 들어갈 거지. 그치? 자, 5번, 발표 내용을 요약 마무리. 자, 얘 요약 마무리니까 어디에 있어야 돼? 끝에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하고서는 자, 1번, 2번부터 바로 들어가서 확인합니다. 자, 경험을 환기했느냐? 여러분, 최근에 약속 장소를 가거나 뭐 이거네. 그치? 자, 그러면은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맞는 것 같아. 그치? 자, 그럼 보통은 나중에 이제 연습이 많이 되면 아마 여기서 체크가 될 거야. 그렇지만 지금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풀지 말고 나머지를 다 확인해 주세요. 자, 발표 순서를 안내한다. 자, 여기 발표 순서가 있나 봅시다. 아까 읽었죠? 여기 발표 순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발표 중간에 질문을 해서, 자, 이것도 얘는 물음표니까 얘는 마지막으로 빼야겠지. 자, 그 다음에 청중 요청에 따라 가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 가로를 봅시다. 나라를 가리키며 없습니다. 그쵸? 발표 내용을 요약 마무리함으로써 발표의 중심 내용을, 자, 요약 내용. 흥미로운 옛 지도들이 많습니다. 인식이나 가치관을 더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여기를 방문하세요. 이상으로 발표 끝. 자, 요약 마무리 없네.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중간 내용을 읽지 않더라도 이 정도면 답이 1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자, 넘어가서 38번. 자, 얘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아까 전에? 학생 내용들을 정리를 해줘야 된다. 얘는 정리를 해줘야지. 자, 사실적 정보만을 담아 제작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문장이 두 개로 나갑니다. 알고 있는데, 주관적 가치도 지도에 반영될 수 있는 점을 새롭게 알 수 있게 됐다. 우선 긍정. 옛 지도 밖에 몰랐는데 당대 사람들의 상상력에 지도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 자, 누리집에 방문해서 다른 것도 더 찾아봐야지 라고 하면서 긍정. 3번, 오늘 발표에서 천화도 판별별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좋았을 것 같아. 뭔가 아쉬워. 약간 부정. 자, 이렇게 해놓고 적절한 걸 찾는 겁니다. 학생 1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 활동을 계획한다. 없죠. 2번, 다루지 않은 내용을 언급했다. 다루지 않은 내용 언급했습니까? 안 했죠. 3번, 발표 내용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인지를 평가한대. 아니지 이거. 4번, 학생 1과 2는 모두 발표 내용과 관련 있는 자신의 배경 지식을 떠올리고 있어. 자, 1번에 다시 한번 볼까요? 사실적 정보만 제작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요 말. 몰랐는데 요 말. 자, 배경 지식이지. 자, 답은 4번이네. 자, 혹시 모르지만 5번까지 내려갑니다. 2번, 3번. 학생은 모두 발표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 긍정적. 자, 우선은 3번은 긍정이 아니었으니까 땡. 자, 우선 간단하게 풀리죠. 분명히 모든 선지가 다 깨끗하고 정확하게 풀리는 건 아니지만 답은 확실하게 보인다. 이해되죠? 자, 그럼 한번 융합과 관련된 부분을 풀어봅시다. 자, 거기 39번 있는 대로 오면 될 것 같아요. 39번 있는 대로. 자, 넘겨서 39번 있는 대로 오고, 보면은 얘는 지금 1번 문제 입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1번으로 우선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바로 밑으로 기억 니은이 내려갑니다. 얘를 2번으로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작문과 관련된 나를 읽어야지만 나머지가 수월하게 풀어질 수 있으니까 얘를 3번으로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으로 가면 좀 더 편리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우선은 앞쪽으로 가서 찬성일의 입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융합은 장문과 섞여 있기 때문에 장문 부분도 자세하게 읽어야 되겠지만 이 입론이나 이렇게 토론 부분을 대충 넘어가는 학생들 때문에 실수가 유발되니까 항상 초반부는 정확하게 잘 읽어주세요. 자, 읽어볼게요. 그냥. 자, 읽을 때 확인하고 들어가야지. 자, 핵심 용어를 정의한 후 동의를 구한다. 외국 사례가 나올 거고 범위를 확장한대. 특정 경험, 목적을 설명할 거고 최근 발생한 사건, 최근. 자, 그래서 논의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정책이 변화한 과정을 중심으로 논의의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보통 이런 것들은 처음 부분에 나오겠지. 그치? 얘도 거의 처음에 나올 거고 한번 봅시다. 자, 얼마 전 초보 운전자의 운전 미숙을 통해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대. 자, 얼마 전이라고 돼 있으니까 자, 얘는 어디겠어? 최근 발생한 사건. 요거겠네. 논의의 필요성이 드러나고 있다. 벌써 답이 나왔네. 그치? 논의의 배경도 분명 이거와 똑같은 내용인데 정책 변화 과정이 있었나? 없었습니다. 다시 읽어볼게. 자, 이런 일이 있어서 논의가 되고 있다. 이게 배경이잖아. 그치? 자, 그리고 나서 현행법에서 운전자는 면허 취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 이번 토론에서는 자동차 보험 가입 경력 기준 1년 미만자로 새롭게 정의를 하겠다. 아까 전에 나왔던 부분이죠. 1번 선지에 나왔던 거. 그 다음에 쭉 읽어서 내려가면 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 사고율이 전체 운전자의 평균에 비해 18% 높다. 교통사고는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일본에서는 자, 외국 사례 나왔네. 아까 2번 선지에 있던 거. 70년대부터 뭐 했다? 의무 부착 제도를 시행했다. 자, 그래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 라는 내용으로 내려가고 한편 내용과 형식을 자율에 맡겨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썼대. 그래서 뭔가 불쾌감을 유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자, 이거 아까 전에 나왔었지. 3번 선지에 나왔던 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 특정 경험을 활용해서. 정책 목적 아니지. 그치? 외국 사례 아까 범위를 확장하는 건 아니지. 그치? 동의 구하는 거 아까 없었지. 답은 우선 4번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읽습니다. 문단은. 자, 후방 시야를 가려 안전 운전에 방해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래서 뭐 한다?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뭐 한다? 배부에서 의무적으로 붙여야 된다. 국가 차원에서 의무적. 자, 이 부분이 핵심 내용인 것 같아. 자, 그런 다음에 넘어갑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아마 본인들은 문제를 풀었다라고 선생님 생각을 하고 있어. 자, 그래서 지금 기억 내용이 뭐냐? 선생님 그냥 앞뒤로 왔다 갔다 안 하고 바로바로 할게. 자, 적절하지 않은 건데 기억은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초보 운전자 사고율에 대한 통계의 정확한 출처를 알 수 있을까요? 이랬어. 자, 신뢰할 만한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맞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은 뭐였냐면 그 자료에서처럼 초보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면 표지 부착 의무화가 사고 감소할까요? 자, 의무화로 사고가 감소할까 이거야. 감소한다란 너의 주장. 뭔가 이상이 있지 않냐? 가능해. 자, 디귿은 일부 경력 운전자들이 표지를 부착한 초보 운전자들에 대한 위협 운전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랬어. 위협 운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인데 딱 봐. 뭐라고 돼 있어? 경력 운전자만의 입장만 반영해서 공정하지 않다. 이게 공정이랑 무슨 관계야? 그치? 답은 3번으로 바로 나옵니다. 자, 리을, 미음도 읽어볼게요. 리을은 뭐냐면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비용이 발생할 텐데 득보다 실이 더 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비용 측면에서 실질적 이익이 있는지 확인 맞고, 미음은 표지 의무화를 제재를 가한다는 뜻인데 위반자를 적발하는 등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확인 가능할까? 그래서 여기 실행 가능한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 여기서 틀린 거는 3번밖에 없다. 혹시 확인을 하고 싶으면 들어가서 봅니다. 자, 정확하게는 여기서부터 읽어 내려와야지 더 정확한 겁니다. 자, 보면은 경력 운전자들이 도로 위에서 초보 운전자를 확인하게 되면 이들을 배려하는 태도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 감소시킬 수 있어요. 그랬더니 배려 중요하죠. 그런데 일부 경력 운전자들은 이런 걸 통해서 더 위협 운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지금 공정에 대한 얘기 있습니까? 공정 없죠. 그쵸? 분명 읽다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선지에 꽂혀가지고 글로 끌려 들어간 학생이 있어. 그렇지만 분명 이 4개의 선지가 글을 전체적으로 하나씩 확인하지 않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만 봤을 때는 완벽하게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래? 가능하다면 넘어가라고. 그러고 답은 분명 보인다고. 답은 분명 보이기 때문에 3번 내용에서 공정하다는 말은 아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답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3번 나를 작성할 때 활용할 내용 조직 방법.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이럴 때는 하나씩 보고 갑니다. 얘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 각 문단을 이해해야 된다. 분명히 장문은 대충 읽으면 안 된다. 빠르게 읽는다고 해서 여기서 한두 개가 틀리면 의미가 없다. 정확하게 다 맞아야 된다. 하나씩 끌고 들어갑니다. 자, 1문단 뭐라고 돼 있어? 논제에 대한 입장을 선택하게 된 계기를 원인과 결과에 따라 제시했다. 이거 엄청 많이 틀렸습니다. 자, 왜 그런지 볼까요?
자, 1문단을 가서 보면 2번 토론 논제 보고 나도 내년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돼서 관심이 생겼어. 그래서 참여하기로 했어. 자, 나는 반대 입장을 선택할 거야. 뭐 이런 내용이야.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나오면 논제에 대한 입장을 선택하게 된 계기를 원인과 결과 잘라서 정확하게 봅니다. 아, 나는 뭐뭐 때문에 참여하게 됐어. 가능해. 근데 여기 앞에가 안 되죠. 앞에가 안 돼. 왜? 여기는 지금 보면은 토론, 참여 계기입니다. 토론 참여 계기.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어? 논제에 대한 입장을 선택하게 된 계기니까 이거는 토론의 참여 계기가 아니고 내가 왜 반대를 선택하게 됐는지에 대한 계기를 말하는 겁니다. 왜 반대를 선택하게 됐는지에 대한 계기와 토론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분명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땡 틀립니다. 답은 1번이다. 자, 잠깐만. 아, 미안. 바깥에서 저기 부모님이 TV를 너무 크게 트셔가지고 소리가 여기까지 들어오길래 좀 줄여달라고 얘기하고. 자, 하여간 빨리 가겠습니다. 자, 이 문단에서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이것도 지금 답은 나왔지만 확인 다 해볼 거야. 왜냐면 분명 여기서 이거 두 개에서 틀리는 사람이 분명 있을 거야. 왜냐면 이 시간 순서는 읽으면서 금방 확인해. 근데 이런 거 수집한 경로가 뭐지?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문단을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자, 다음 날에, 자, 시간으로 가네. 그치?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는 다양한 추보 운전자들의 사진을 저장했어. 그리고 되레 난폭 운전자들의 표적이라는 부착 부작용 사례를 다룬 기사를 수집했어. 이후, 자, 시간, 메일로, 자, 메일, 자료를 요청해서 운전 형태, 교통안전 등 평가해 수치한 교통문화지수가 운전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자, 이런 다음에 다음 날 또 시간으로 가네. 도서관에 갔대. 그래서 미국 대다수 주에서는 부착을 의무하지 않으면서 임시 기간을 둬서 숙련도를 높인다는 단계적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논문을 찾았다. 자, 도서관.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인터넷, 메일, 도서관. 지금 이런 내용들이 뭡니까? 수집한 경로가 나누어지는 거죠. 그쵸? 그리고 시간 순서 나왔고. 자, 이해됩니까? 자, 밑으로 말하기 불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걸 제시했대. 그리고 평가를 대비 방식으로 제시했대. 자, 노력했냐? 대비 나왔냐? 여기 3문단. 막상 평소 앞에서 말할 때 긴장해서, 그래서 극복하기 위해서 반복했다. 노력 있네. 그리고 한편 평가해 보니 서로 친구는 준비한 자료를 활용해 논리적으로 답변한 반면, 자, 대비해서 가네. 맞지? 자, 우선은 답이라는 게 아까 분명 뭐라고 그랬어? 확실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확실하게 보일 수밖에 없고, 이런 경우는
선생님이 맨날 말하는 거 주체, 목적어, 서술어를 잘라가면서 읽는 훈련이 된 학생들은 분명 이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으면 이런 거 3번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거 해서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자, 반대측 입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문과 연결해서 내려가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 여기 보면 반대측 입론에 일부 운전자가 초보 운전 표지를 붙인 차량을 위협하는 경우를 볼 때 의무화가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그랬어. 자, 앞에 지문 내용에 이 내용이 있었죠. 그쵸? 자, 그럼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추론이죠. 그 다음에 단계적 운전면허 제도를 참고해서 초보 운전자의 숙련도를 높인다면 어디에 나와 있었어? 미국 사례가 나와 있었지. 미국에서는 천천히 숙련도를 높인다. 의무화하지 않고도 교통사고 줄일 수 있다.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교통문화지수 상승 추세를 볼 때 개선될 수 있다. 굳이 부착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아까 전에 있었죠.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들어가서 확인해야 돼. 어디 있어? 아까 전에 봤던 거. 여기 있네. 교통문화지수가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해지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 부분 있었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4번. 국가 차원에서 표지를 규격화해버리면 뭐가 될 수 있어? 자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지. 아까 분명히 앞쪽에서 뭐가 있었어?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는 다양한 사진들을 찾았대.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진 거야? 반대니까. 규격화되는 것보다 자유롭게 가는 걸 내비둬라. 이런 내용이니까 이것도 가능하겠지. 본문에 분명 이 단어를 찾으세요. 자유. 아니면 상승, 개선. 여기는 숙련도를 높인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차량 표지를 붙이면 더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자, 마지막 5번. 대부분 초보 운전자가 표지를 부착하고 있음을 볼 때 규격화된 표지로 교체하는 비용을 초보 운전자 땡 여기 있네. 분명 뭐라고 돼 있어? 초보 운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게 아니고 누가 부담한다?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분명 나와 있었죠. 아까 전에 여기 보면은 여기 국가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붙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내용은 앞의 내용과 완전히 다른 내용을 쓴 거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답은 5번이겠네요. 그러니까 딱 보면 어때요? 답은 정확하게 나오잖아. 답은 정확하게. 다만 어디에 있다? 지문에 있기 때문에 지문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꼭 요약이 돼야 된다. 독서를 요약하면서 읽는 건 다르다. 여기는 이 요약이 안 되면 바로바로 찾아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실수가 난다. 그리고 여기는 실수가 나면 안 되는 코스이기 때문에 독서보다도 더 체크를 잘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 마지막 43번 고쳐쓰기. 자, 고쳐쓰기는 어떻게 해야 돼? 우선은 여기 부분 교사의 조언이래. 그러면 우선은 얘만 읽고 풀어도 되고
왜냐면 여기 보면은 선지가 어떻게 돼 있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으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바로 이쪽 부분이 이 내용이겠지. 그러면 요 앞에 부분은 원본이겠지. 앞에 원본을 얘기하는 거니까 우선 한쪽으로만 갑니다. 한쪽으로만 아까 얘기했죠. 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 여기까지는 똑같은 내용이야. 그랬더니 뭐가 생겼대? 자신감이 생기고, 자, 여기까지는 똑같은 내용이고 플러스 된 건 이겁니다. 자신감이 생겼다. 또 토론 중 상대 발언을 잘 들었더니 상대 발언에 집중했더니 문제를 이해할 수 있고 사회적 쟁점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의 중요성을 알았다. 자, 다양한 시각의 중요성, 상대 발언 잘 들었다, 자신감 생겼다. 자, 이거를 갖고서는 고쳤다라는 거 아니야. 이거를 갖고 이 세 가지가 들어갈 수 있게 고쳤다라는 거니까 여기 뒤에 단점을 제시한다더니 왜 단점을 제시해? 땡. 시행착오와 보완점. 이게 지금 시행착오와 보완점입니까? 땡. 그 다음에 토론 중 겪은 어려움. 자, 이게 토론 중 겪은 어려움입니까? 아니죠. 땡. 실제 토론을 하면서 깨달은 점, 자신감. 그 다음에 다양한 시각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이건 것 같네. 마지막. 협력하면서 준비하는 토론에 협력? 자, 협력했다라는 말 있나요? 상대 말을 잘 들었다라는 거지 협력했다는 게 아니죠. 땡. 답 4번. 자, 그러고도 안 나오면은 앞으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 가서 원본 내용을 확인해 줘야 되겠지만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해결하려고 하다가 실수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씩 갑니다. 하나씩. 알겠죠? 하나씩 간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말고. 자, 그런 다음에 너희들 그 페이지로는 2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20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면은 자료 활용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료 활용 문제. 자, 20페이지로 오세요. 보면은 얘도 요 문제 55번을 풀려고 하는데, 자, 그리고 56번 이렇게 두 개를 풀어볼까요? 우선은 분명 아까 뭐라고 그랬죠?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는 게 우선입니다.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는 게 우선이다. 뭐는 잠깐 읽고 온다. 전체적으로 어떤 기사인지는 알고 온다. 자, 학교 신문의 일부고 뭐라고 돼 있어? 또 하나의 집, 학교 공간 바꾸기.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바꾸고 싶은 공간, 일어날 변화, 어떤 방향으로 바뀌고 있나? 생태 공간, 학생 주도,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쓰여질지 대충 이해가 갑니다. 그쵸?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로 수집한 자료래. 기업. 보면은 우리 학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은 조용한 공간, 자유로운 공간, 자연을 느끼고 있는 공간. 자, 그 다음에 전문가 인터뷰. 그래서 유리 재료를 이용해서 시각적 확장을 하겠대. 그래서 내 외부가 연결되는 부분이 늘어가면 뭐 개방감이 높아진다. 아, 개방감이 높아지는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자, 디귿. 안정감이 주는 공간 구성. 자, 자연을 느끼며 실내 공간에서 아까 위에서도 나온 것처럼 창을 통해서, 자, 위에 나왔던 거, 목재를 사용하고 천연 제품 사용한대. 자, 심리 자의식이 높아진대. 그래서 벽을 없앤 공간에서는 노출되는 것에 부담을 그러면 얘는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개방감, 여기도 지금 약간의 개방감이니까
요거랑 약간은 다른 내용이네. 부담이 되는데 노출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세계 대비, 부분 조명, 이동식 기구를 이용해서 분리 효과를 주면 부담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 자, 다른 걸 통해서 얘는 개방감인데 여기는 지금 노출되는 거에 부담감을 느낀다. 뭔가 조금 요 부분이 문제의 포인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로 갑니다. 자, 기억을 활용해서 자, 아까 설문조사했던 거 학습 이외의 다른 용도의 공간 조성이 필요한 이유로 휴식 공간과 친교 공간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음을 1문단에 추가한다. 우선은 요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용이 맞는지만 확인해 보세요. 우선 이거는 맞죠? 그쵸? 디귿1을 활용해서 아까 잠깐 가면 디귿1은 이겁니다. 안정감을 주는 거. 자, 그러면은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조성, 창가, 재질, 목재, 맞고 천연 소재 방식 맞네. 자, 그 다음에 3번 디귿2를 활용해서 자, 아까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그랬어. 디귿2 자신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이며 공간 조성 방안으로 모퉁이 공간에 이동식 기구를 비치한다. 그래서 분리효과 준다. 이거 가능하네. 니은과 혹시라도 이런 데서도 또 약간 똘끼가 있는 애들이 있어. 왜냐면 이런 거 모퉁이 공간? 뭔가 구석진 대로 가는 거 아니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에 그리고 요런 서술어에 초점을 둬서 읽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런 단어의 애매성이 있다? 그럼 삼각형 칩니다. 알겠죠? 니은과 디귿1을 활용해서 시각적 확장을 주는 통창을 설치한다. 자, 이거 가능하지? 왜? 개방감과 관련되었던 거잖아? 그래서 자연과의 시각적 연결, 안정감 가능해. 자, 5번 니은과 디귿2를 활용해서 벽을 없애 형태적으로 확장된 공간에 개방감을 높이는 방안으로 자, 요거는 지금 요거에 맞죠? 색이 대비되는 소품을 비치하고 부분 조명을 설치할 것을 그랬어. 자, 여기 보면은 분명히 그 확장된 공간의 개방감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돼 있네, 여기. 그쵸? 근데 이게 니은은 가능하지만 이 디귿이 분명 약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확장된 공간에 개방감을 높이는 방안인데 디귿2를 사용한다? 공간을 분리해서 뭐 한다고 그랬어? 핵심 내용이? 노출의 부담을 느낀다. 그래서 공간을 분리시키는 데 초점이 있는데 개방감을 높이는 방안으로 색이 대비되는 뭐를 비치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치? 자, 공간을 분리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뭘 했다? 개방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색이 대비된다. 개방감은 니은이고 색이 대비되는 건 이거기 때문에 서로가 맞지 않는다. 아까 처음에 봤을 때 분명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역시 답으로 나오네요. 그쵸?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56번 보면은 기억의 1문단을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고 합니다. 자, 기억을 한번 보고 올까요? 자, 이 기억이라는 부분을 잘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떤 방향이냐? 생태 공간 조성과 학생 주도의 변화. 자, 적어 놓습니다. 생태 공간,
학생 주도. 자,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문단은 도입 문단의 성격을 살려서, 자, 요걸 살려서 초고의 핵심 내용과, 자, 그럼 2편도 봐야 된다라는 뜻이야. 3편 표제 부제 내용이 드러나도록 작성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초고 내용보다는 표제 부제 내용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빠르게 해봅니다. 여기서 답이 나오면 끝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학습 공간 외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색 공간, 그리고 어울림 공간을 구상해 보았다.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아마 읽은 사람은 알겠지만 여기 사색의 방이 있고 여기 어울림의 방이 있습니다. 잘 모르면 우선은 신경 쓰지 말고 넘어갑니다. 표제와 부제로 확인할 수 없는 건 삼각형 치고 넘어가고, B, 공간의 변화는 학생들 학교를 자랑스럽게, 이건 요게 핵심이겠지, 자랑스럽게 느끼게 한다 라는 내용. 자, 요 부분도 지금 표제 부제에서는 지금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쵸? 삼각형. 그 다음에 학교 조성 공간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 지역사회가 참여가 요구된다. 그랬어. 자, 우선은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틀린 거 아닌가? 학부모, 지역사회 참여가 요구된다가 아니고 학생 주조잖아. 그치? 답이 3인 것 같은데? 자, 그럼 나머지 볼 거야. D. 국내외의 많은 학생들이 자연을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생태 공간, 여기 있네. 학생들이 학교 공간 문제점을 찾거나 공간을 바꾼 데 학생들이 중심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지금 앞에 분명 초고의 핵심 내용까지 확인해주면 더더욱 좋지만, 여기까지 2편 초고 핵심 내용을 읽기 전에 표제 부제에서 이미 답이 나와 버렸습니다. 학생 주도가 아니라는 건 확실하게 드러난 선지가 떴기 때문에 얘는 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연습을 많이 했을 때 이게 답이겠구나 확신이 오는 거지, 연습이 안 된 학생들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무조건 이라는 생각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 자, 시간이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52분이네. 문법은 그래도 하나 해야 되지 않겠어? 자, 준비한 거 아까도 2시간이 넘어가길래 다시 찍는 건데 그래도 갑니다. 문법까지는 갑니다. 나머지는 풀어오는 걸로 할 테니까 우선 문법까지는 갈 테니까, 자, 1시간 20분 안 넘어가게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우선은 문법을 먼저 같이 봅니다. 그냥 당연히 뭐 학생들이 다 풀었다라는 생각으로 빠르게 정리만 해서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원래 맨 처음에 궁금증을 갖고 있던 학생들이 해소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을 좀 읽으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거기 있잖아, 그 보란 말이야, 거기 있잖아, 뭐 이러면서 갈 수는 없잖아 지금. 자, 얘는 읽어야 됩니다. 자, 핵심 타겟이 어딘지를 보면서 읽어야 되는데, 자, 보면은 여긴 좀 빨리 갈게. 어디에 초점이 있냐, 우리 관형격 조사라는 게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나오면 이걸 뭐라고 한다? 유정이라는 건 사람과 동물입니다. 시옷이 나올 때는 무정이거나 유정인데 높였다, 높임과 관련된 사람이 나올 때는 이걸 사용해서 뭐 한다? 관형격. 그러면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띄고 명사가 오겠죠. 꾸며주니까.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정도도 모르고 들어가서 뭘 읽고 풀려고 하나. 자, 그런 다음에 보면은 여기 뭐라고 됐냐면 살던의 의미상 주어로 나타내는 특이한 구조다. 자, 이게 뭔지 알아야 돼. 첫 번째 1번. 뭘 알아야 되냐? 의미상 주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던 고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나의 살던 고향이라는 것은 나의 살던 고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나의가 아니고 뭐였다? 내가 살던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살던의 의미상 주어가 된다. 살던의 의미상 주어라는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1번 의미상 주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 번 더 예를 통해서 나오는데 성인의 가르치신 법. 그러면 얘도 똑같죠. 여기 지금 명사가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성인이 가르치신 법 이렇게 될 거다. 그럼 성인의는 가르치신의 의미상 주어가 된다. 이 얘기겠지. 그 얘기를 지금 쭉 쓸고 있어. 그 다음에 바뀌는 부분. 자, 결합 원칙의 예외.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거. 결합 원칙의 예외라는 말. 의미상 주어 결합 원칙의 예외. 왜? 우선은 보니까 뭐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냐면 위에를 다시 읽어볼게요. 그 성인의 가르치신. 그럼 성인은 지금 높임이란 말이야. 높임이면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시옷을 써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는 지금 뭘 썼다? 의를 썼다. 이렇게 결합 원칙에서 예외가 오는 경우가 있다. 그 얘기가 여기 그대로 써 있는 겁니다. 내려가고 그 다음에 다음 문단. 결합 원칙의 또 다른 예에 대해서 또 다른 예 부사격 조사에서도 확인된대. 자, 얘도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부사격 조사. 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의라는 걸 쓰는데 겉으로는 의를 쓰지만 해석은 뭘로 된다? 에나 에서 이렇게 됐을 경우를 연결시켜서 보여주겠지. 그치? 자, 그러면 항상 얘기할 땐 뭐부터 얘기합니까? 기존부터 따라서 나종에 물에 또는 앞에 반모음 이로 끝날 때는 예.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쓱쓱쓱 넘어가면 돼. 이 부분은 공부가 돼 있는 학생은 빠르게 넘어가고 이러한 예외는 봄, 나조, 우이, 밑 등의 특수한 체현. 자, 얘도 기억해야 될 거 4번. 특수한 체현들에서 활용된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가 들어간다? 의가 들어간다. 이렇게. 그렇지만 알고 보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애로 해줘야 된다. 애로 해줘야 된다. 애로 해줘야 된다. 그 얘기겠지. 자, 그 다음에 중세국어 부사격 조사 가운데 관형격 조사가 그 구성 성분으로 분석되는 자, 부사격 조사가 관형격 조사로 분석되는 독특한 경우가 있다. 그랬어. 자, 그 독특한 경우는 좀 애매하게 써놨지만 여기 보면은 이럴 때는 그냥 예시로 바로 갑니다. 이렇게 가면 뭐라고 해서 그에 어머님 귀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귀는 분명 뭐라고 돼 있어? 부사격 조사 가운데 관형격 조사가 그 구성 성분으로 분석되는 경우야. 그러니까 얘는 뭘로 가야겠어? 어머님 그러니까 남에게로 가는 게 맞겠지. 남에게. 그리고 어머님은 높이니까 에게를 높이면 깨가 되겠지. 그치? 여기 끝에 나와 있네. 에게와 깨로 연결해서 해석해 주면 된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내가 말했던 거 머릿속에 제일 중요하게 넣어야 되는 거 읽으면서 본인들이 어떻게 읽었는지 한번 확인해봐. 의미상 주어랑 결합 원칙의 예외를 핵심으로 글이 쓰여지고 있는데 부사격 조사라는 말과 특수한 체언 또는 독특한 경우 이걸 중심으로 글이 써졌을 것이다. 하지만 의미상 주어랑 결합 원칙의 예외는 이해를 못했으면 문제 푸는데 분명 큰 문제가 생긴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 기억은 부사격 조사 예와 결합하는 선행 체언의 끝 음절에서 반모음 이가 확인된다. 기억이 지금 뭡니까? 뉘 플러스 예잖아. 그치? 그럼 이 뉘는 지금 뭐야? 우 플러스 이. 얘는 이중모음이라고 분명 수업할 때 얘기했습니다. 끝이 이로 끝났기 때문에 얘가 왔다. 맞네? 니은은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그 니은이 지금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위라는 뜻이야. 그치? 그러면은 장소와 관련된 거니까 부사격 조사가 결합했다 라는 거. 특수체언에 대신에 의가 왔다고 내용에 적혀져 있지. 그치? 자, 맞고.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 위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 나조. 나조가 저녁입니다. 저녁, 의. 나조, 히읗 하고 이렇게. 그치? 자, 얘는 지금 관형격 조사의 쓰임이 확인된다. 근데 중요한 건 봐봐.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지? 분명 겉으로는 의를 쓰고 있지만 해석은 뭘로 해야 된다? 부사격 조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애잖아, 애. 그치? 다시 올라가서 읽어봐. 자, 첫 시작하는 부분을 봅시다. 부사격 조사잖아. 부사격 조사. 그치? 여기는 지금 부사격 조사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현대국어로 의로 나오면 안 되고 뭘로 나와야 돼? 전역 애로 해석돼야 되지. 그러니까 관역격 조사가 아니고 뭐야? 부사격 조사여겠네. 답 3번이네. 그치? 자, 리을은 아까 전에 본 거니까 요 의는 관형격 조사 의로 분석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당연히 이 의는 관형격 조사 의로 분석되는 게 맞죠? 그쵸?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 부사격 조사인데 관형격 조사가 그 구성 성분이 된다 이랬으니까 미음 현대국어 존칭 체언에 사용된 것은 존칭 체언 그러니까 거기 어머니께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얘는 시옷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얘도 맞네. 그치? 자, 다 왔습니다. 마지막 자, 얘를 보면은 좀 작은 걸로 할까? 적절한 것은 그랬어. 적절한 것은 자, 한번 봅시다. 우선은 글을 확인을 좀 해줘봐. 요거 체크만 해볼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느냐. 자, 항상 현대국어로 이해한다고 그랬죠. 자, 수풀은 뭐야? 무정이야. 그치? 그리고 수풀의 신령 이렇게 넘어가는 거네. 얘는 의미상 주어로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여기 남의 말 잘 해석했네. 그치? 자, 그리고 이런 건 뭐라 그래? 유정 평칭 존칭이 아니잖아. 그치? 그 다음에 C 세계의 세계는 뭐가 됩니까? 무정이 된다.
자, 그리고 뒤에 3개 1이니까 괜찮다. 자, D. 사람의. 그랬어. 자, 근데 여기 봐봐. 사람의 있는이잖아. 뒤에 명사가 온 게 아니고 사람의 있는. 자, 여기 딱 걸렸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에헤. 왜 안 써지냐? 잠깐만. 다 지워졌나? 아름답군. 자, 그냥 합시다. 아까 하던 거. 자, 여기 사람이 있는 방면. 여기 사람의인데 있는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 명사가 아니잖아. 아, 그럼 이럴 때 뭐라 그랬지? 있는의 사람의는 있는의 뭐다? 의미상 주어다. 기억하죠? 자, 마지막. 여기랑 여기에 핵심이 있었는데, 자, 봐봐. 공자의 남기신이야. 얘도 뭐야? 여기 뒤에 명사가 안 왔네. 그럼 얘도 의미상 주어네. 자,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내려가고. 자, 그런 다음에 또 뭐가 될 만한 게 뭐가 있나? 공자면 지금 어때? 유정이지만 높임이지. 아까 아이고 위에다 적은 게 다 지워졌구나. 유정이고 높인 거는 원래 뭘로 간다? 높임은 시옷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얘 지금 뭘로 썼어? 의로 썼어. 그치? 그럼 이거는 아까 두 번째 중요한 결합 원칙에 위배됐다. 결합 원칙에 위배됐다. 자, 여기에 초점을 두면서 문제를 풉니다. A. 신령이 존칭 유정명사이므로 맞죠? 좀 전에 했죠? 수풀에 유정명사니까 존칭 높였잖아. 시옷 쓴다. 맞고. 그 다음에 B. 남이 유정명사고 사람이잖아. 맞지? 끝 음절이 음성 모음이므로 그랬어. 자, 음성 모음이므로 음성이 아니지. 얘 지금 뭘로 끝났어? 양성이잖아. 위에도 지금 보면은 그럼 이것도 틀렸네. 지금 보니까 존칭의 유정명사가 아니네. 보니까 이게 신령이잖아. 수풀의 신령. 존칭의 유정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야. 이것만 내가 지금 보면서 풀다 보니까 실수를 했는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시옷이 숲을 뒤에 지금 여기로 다시 봐볼게. 숲을 뒤에 있는 거잖아. 이 신령 뒤에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지금 잘못 보고서는 여기가 신령은 당연히 존칭 이렇게 갔는데 그게 아니고 봐봐. 숲을 뒤에 시옷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숲은 무정이잖아. 아까 그렇게 했을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 뒤에 왔으니까 얘 얘기를 적어줘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 신령이 존칭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다가 시옷을 쓴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치? 얘는 무정이기 때문에 시옷을 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거겠지. 그치? 자, 위에 문장을 깜빡하고서는 그냥 잘못 풀었어. 1번. 자, 3번. 세계 보샤의 의미상 주어이고 그래서 자, 의미상 주어입니까? 아까 전에 의미상 주어 아니었지 여기. 자, 시옷은 예외적 결합이겠군. 이거 예외적 결합도 아니고 시옷이 오는 게 당연합니다. 왜? 세계는 무정이니까. 시옷이 와야 되는데 이게 왜 예외야? 땡. 자, 그 다음에 사람이가 있는의 의미상 이거 아까 전에 한 거죠. 그쵸? 의미상 주어 맞지? 그치? 자, 의는 그러고 예외적 결합이다. 그랬어? 이 예외적 결합이라는 것도 이것도 지금 틀린 것 같은데? 왜? 의 같은 경우는 사람이 왔으니까 유정이고 그 다음에 평칭이니까 앞에 아래아에 맞춰서 아래아 의가 온 거잖아.
그치? 자, 그렇지만 예외적 결합이라고 한 거에 틀렸으니까 얘도 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공자, 의가 기타 신의 의미상 주어이고, 이거 아까 전에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의는 예외적 결합이군. 그렇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 의가 아니고 공자가 높인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옷이 오는 게 맞다. 답은 5번. 자, 우선은 그 뒤로도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가장 많이 질문을 하고 가장 많이 틀렸을 법한 게 지금 이 두 문제이기 때문에 문법에서는 여기 둘까지만 풀겠습니다. 지금 1시간 10분이 넘어가는 관계로 더 풀면 한 2시간이 되면 학생들이 너무 부담을 느낄 것 같아서 지금 여기 수업 시간에 다 질문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앞에서 어떻게 푸는지 다 연습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좀 풀어보려고 했지만 여기까지도 다 확인을 해서 풀어오는 걸로. 전 답은 톡으로 남깁니다. 보고 확인하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